안녕하십니까. HM멘토스 석정훈 컨설턴트입니다. 9강의 학습 목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강 성공으로 가는 면접 전략. 같은 내용의 답변이라도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는 이미지와 말하는 기술이 중요한 거죠. 효과적으로 포장하고 답변하는 방법을 익혀서 면접 시 자신감 있는 모습을 가지고 본인의 역량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이번 9강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목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면접은 이미지와 말하는 기술이다. 두 번째, 1분 자기소개하는 법입니다. 세 번째, 면접 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 네 번째, 그러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면접을 말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요령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면접 말하기 워스트 앤 베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 여섯 번째, 면접관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뭔지, 왜 면접관이 이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면접에서 어떤 사람을 걸러내려고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면접관이 무서워하는 구직자는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면접 이미지와 말하기 기술. 웃는 얼굴로 말하라. 첫 번째입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고 화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웃는 얼굴을 가지고 끊임없이 말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희죽희죽 웃거나 너무 박장대서 웃는 게 아니고 미소를 먹으면서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유를 가지고. 두 번째, 미소 지으면서 경청하시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그 모습을 계속 본 뒤에도 잘못을 해서도 이해해 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용서가 된다는 거죠. 환하게 웃는 사람한테 그렇게 무섭게 화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 번째, 자신감 있는 말투와 태도로 말하라. 신입사원한테 원하는 것은 패기와 열정입니다. 근데 신입사원이 경력사원처럼 말을 막 차분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떨려서 얘기를 못 한다든지 그러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죠. 자신감 있게 얘기하십시오. 네 번째, 결론부터 말하라. 두 가지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본인도 좋고 면접관도 좋습니다. 면접관도 지루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장황하게 하는 것보다 아니면 막 앞에 사설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주 심플하게 결론부터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다섯 번째, 숫자나 데이터를 사용해서 말하라. 그렇게 하면 좀 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당연히 일 잘하는 사람은 논리적이고 꼼꼼하고 분석적인 사람입니다. 자, 다음은 인턴이라든지 아르바이트 같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서 성과를 이뤘거나 좋은 결과를 이뤘던 내용을 위주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기업은 이익 창출이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재를 원할까요? 와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인재를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무 경험이 만약에 있다면 적극적으로 어필하십시오. 회사는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즉각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자, 두 번째, 1분 자기소개를 잘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 10초에서 20초 정도를 얘기하시는 게 좋은데, 입사 지원서에서 있던 주요 경험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능력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을 하나를 어필하십시오. 꼭 20초여도 아니어도 됩니다. 10초 정도도 괜찮습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신 뒤에 두 번째로 그 내용 중에서 그거를 어필할 만한 경험이나 사례를 이야기하십시오. 왜냐? 그 내용을 근거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장점이 있다면 그 장점을 알 수 있는 사례나 경험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장점을 직무와 연결시켜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세 개가 연결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자기소개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이 얘기를 1분 자기소개를 할 때는
자기를 세일즈 한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판다. 이 의미가 뭘까요? 내가 간절하지 않을까요?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이런 모습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일즈 할 거라면 단점을 얘기할까요? 좋은 걸 얘기하겠죠. 장점 위주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1분이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걸 이야기하려면 장점을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한 5개에서 7개의 문장으로 간결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중에 장점이 너무 많다고 장점만 다 얘기하신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장점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가장 좋은 거는 1개 아니면 2개 정도의 이 직무, 이 회사에 가장 필요한 역량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을 하나 얘기하시고 그 장점에 대한 경험이나 사례를 이야기하시고 그 사례라든지 그 장점을 이용해서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떻게 회사에 이익을 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면접 시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목소리죠. 작은 목소리라는 의미는 자신감이 없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어떤 일에 임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틀려도 괜찮으니 크게 얘기하십시오. 우렁차게 얘기하십시오. 액티브하게 답변하십시오. 신입사원한테 필요한 역량은 패기와 열정입니다. 두 번째, 압박, 지적에 대한 변명을 막 된다거나 남 탓을 한다는 거 절대 안 되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부족한 게 있죠. 제가 예를 든다면 저는 꼼꼼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꼼꼼하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취적이고 목표 중심적이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먼저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시고 제가 잘하는 부분으로 해서 어필하시고 전환을 하십시오. 세 번째, 말끝 흐리기. 말을 끝을 흐린다는 의미는 똑같죠? 소극적이라는 얘기죠. 뭔가 확신에 차 있는 답변을 못한다는 얘기죠. 뭔가 얼버무린다는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끝을 흐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꾸미거나 인위적으로 가공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라고 하면 가끔씩 지원자들 중에 단답형용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아니죠.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이란 거는 대답은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뒤에 부연 설명을 할 때 간결한 명확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단답형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외래어, 속어, 은어, 채팅 용어들 요즘에 많이 쓰시는데 그런 단어나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네 번째, 효과적인 면접 말하기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끊어읽기, 강조하기. 억양이라든지 말하는 속도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느 순간 저에게 집중하지 않는다. 그럼 중간에 살짝 끊어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저에게 집중한 뒤에 다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끌어가셔야 됩니다. 말의 속도를 조절하셔서 분위기를 끌 수도 있습니다. 잠깐 텀을 뒀다가 정작 중요한 부분을 어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난처하고 어려운 질문에도 답변 태도만큼은 적극적으로 자신 있게 하셔야 됩니다. 신입사원이 필요한 무조건 절대적인 모습입니다. 세 번째, 오전 면접과 점심 식사 후의 면접은 다릅니다. 오전에 면접 때는 면접관도 굉장히 쌩쌩하죠. 면접 때도 쌩쌩하고 그때는 여러분의 탤런트적인 부분, 역량이라든지 논리적인 부분 다 어필하셔도 되지만 점심 식사 후에 면접관도 졸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더 매력적으로 느낄까요? 좀 위트 있고 재미있고 좀 재밌는 사례가 있다든지 재밌는 경험이 있다든지 뭔가 톡톡 튀는 매력이 있는 사람을 좀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목소리가 낮으면 될까요? 아니죠. 조금 더 나에 대해서 어필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제3자의 보증을 인용하라.
자기가 잘한다고 아무리 어필해봤자 어떤 누군가 어떤 정말 전문가적인 사람이라든지 저 객관적인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저를 보증해야 된다면 믿지 않을까요?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어필하십시오. 5번째, 성과나 결과 위주의 경험이라든지 내용으로 답변하시고 어필하십시오. 확실한 근거를 내셔야 됩니다. 5번째, 면접 말하기 기술 사례입니다. 지금부터 사례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취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면접관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지원자는 답변하겠죠. 책을 좋아해서 독서를 즐깁니다. 라는 지원자도 있을 거고, 제가 조금 더 이걸 보완하자면, 제가 만약에 한다면 독서입니다. 특히 마케팅 분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대학 2학년 때부터 매월 마케팅 관련 도서 2권, 자기계발서 1권, 소설 및 수필 1권 등 4권 이상의 책을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최근에 읽은 마케팅 책은 어떤 거였는데 그 안에서 어떤 기법이 최근의 트렌드에 가장 맞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좀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면접관이. 우리 회사가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언론을 통해 매출 실적 1위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매출 실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사분기 영업실적을 보면 땡땡 제품의 판매가 꾸준하게 증가했고 신규 제품인 땡땡 제품 또한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실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괜찮은 답변입니다. 좀 더 좋은 답변 한다면 여기서 본인의 생각이 들어가면 더욱 좋겠죠. 조금 아쉬운 점은 XX 제품의 의존도가 높은 경향이 있으므로 땡땡 제품의 시장점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을 확대하고 추가적인 신규 제품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좀 더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의견이 들어가면 조금 더욱더 좋습니다. 자, 3번째 질문입니다. 졸업 후 10개월 동안 무엇을 하셨나요? 10개월 동안, 취업이 안 되는 10개월 동안 뭐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굉장히 답변하기가 애매하죠. 그때 이제 한 학생은 취업 준비 및 구직 활동을 하였습니다. 근데 어떻게란 내용이 없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제 생각은 어학 점수를 몇 점에서 몇 점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이렇게 노력을 했고, 회사가 어떻고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5명의 선배를 찾아가서 그 해당 기업이 어떤지, 최근의 이슈가 뭔지, 직장 생활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신입사원이 사랑받는지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선배가 얘기하는 어떤 기업에서는 유머스러운 신입사원을 굉장히 선호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는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을 곧바로 시작해서 몇 월 며칠 날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좀 더 좋은 답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4번째. 대학생활 중 가장 열심히 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에 여러분 자격증 준비도 했고 공모전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보다는 제가 공모전에 총 12회 참여를 했습니다. 3회의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 3번의 참가에서는 수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어떤 게 부족한지를 찾아서 분석을 해봤더니 시장성이 좀 부족하다는 걸 저희가 알게 돼서 그 약점을 보완하여 출전한 4번째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처음을 수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3회의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좀 더 좋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면접관이 두려워한 것들 무엇일까요? 면접관은 왜 두려워할까요? 왜 채용을 하는 사람인데 왜 두려워할까? 이유가 다 있겠죠. 자, 이유는 이런 5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뽑은 사람이 일할 능력이 부족하진 않을까? 지원한 사람의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뽑아놨더니 금방 나가버리면 어떡하지? 뽑아놨더니 자기 맡은 일하고 그냥 최소한 일하고 한다면 발전하는 모습 안 보여준다면 어떨까?
뽑아놨더니 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근무 태만을 보인다면 굉장히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 의미는 뭐냐면 특히 인사 담당자의 입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사 담당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특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채용을 했는데 금방 나가버리는 인재입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채용 담당자의 업무는 좋은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게 운영하고 유지시키는 겁니다. 근데 뽑자마자 나간다. 그럼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제대로 일을 못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 특히 채용 담당자는 굉장히 고민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유지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스펙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너무 떨어지는 사람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 회사에 필요한 일에, 그 회사의 직무에, 회사의 인재상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을 찾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지 아실 겁니다. 자, 면접관이 무서워하는 구직자는 무엇일까요? 자, 한 예로, 다 함께 웃을 때 안 웃는다. 그리고 긴장해 있다. 무엇일까요?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 팀원으로서 자질이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래서 경청하시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또 면접관을 이기려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확실하세요? 라는 질문에 맞습니다. 확신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너무 강하게 맞다 우기는 사람이 있는데,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유연성을 좀 발휘한다면, 아, 제가 잘못 생각했나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연성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상사라든지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킬 확률이 높은 사람은 회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손해보거나 희생한 경험이 없는 사람,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뽑지 않습니다. 팀에 어울리지 못할 사람 뽑지 않습니다. 네 번째, 고생, 힘든 일을 안 해봤을 것 같은 사람. 신입사원은 들어오시면 당연히 소일거리부터 잔잔하게 할 일이 많습니다. 그냥 막내로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거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신입사원으로서 매력이 없고 뽑을 의미가 없습니다. 뭔가 활동적이고 뭐든지 내가 할 수 있고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런 사람을 좋아하죠. 다섯 번째, 능력은 아주 뛰어나지만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의미는 아까 팀원으로서 자질이 없는 겁니다. 회사는 거의 팀제로 운영이 됩니다. 거기에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뽑지 않습니다. 자, 성공으로 가는 면접 전략, 이제 최종적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죠. 자, 제가 면접 전략 중에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두 번째, 말하는 기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미소입니다. 미소. 언제나 웃고 계세요. 언제나 웃고 계셔야 됩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하고 모든 거에 웬만하면 용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굉장히 잘 듣고 있고 공감해서 커뮤니케이션 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세 번째, 열정적인 태도와 모습을 보이셔야 됩니다. 눈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맡겨주십시오.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만드십시오. 자, 말하는 기술에서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자신감 있는 태도로 말하시는 겁니다. 확신에 찬 자신감 있게. 틀려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틀렸으면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두 가지식으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세 번째, 숫자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 주십시오. 좀 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얘기해 주십시오. 특히 경험 중에서도 성과를 낸 부분의 베이스로 얘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구강 성공하는 면접 전략을 알아보셨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